안녕하세요. 4층의 이청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쇼핑몰 단체 입점과 관련하여 추진 주체 및 무산 원인,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구분 소유주인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입점 추진 주체입니다. 2009년 돈키호테 단체 입점권은 추진자 최성갑 한용국, 최종 책임자는 조양상 관리인이며 입점 협약서는 없었습니다. 2017년 핸섬 홀딩스 단체 입점권은 추진자 한용국, 최인성, 김태국, 최종 책임자는 입점 협약서를 체결한 당시 관리인 직무대행자 이서공, 이후에 입점 무사는 관리인이 된 전재영입니다. 2019년 코업 단체 입점권은 추진자 한용국, 최성갑, 신장균 등 지하층 활성화 추진단 참여자들이고 최종 책임자는 전재영 관리인이며 입점 협약서를 체결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단체 입점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점 진행 과정과 무산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의 경우 당시 추진 주체는 입점을 확신할 만한 어떠한 담보도 없이 브로커의 단체 입점 제안만 믿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5, 6, 7층 구분 소유주들에게 입점 동의서를 진구하고 해당 층 입점 상인들에 대한 명도를 강행합니다. 그렇게 6, 7층을 폐쇄하고 5층도 상당 점포를 비운 상태까지 만들었으나 정작 입점 업무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자 돈키호테 본사의 입점 의사 확인을 타진합니다. 돈키호테 본사로부터 굿모닝시티 입점은 금시초문이며 한국에 진출할 계획조차 없다는 대답을 듣고 옵니다. 그리고 이를 조양상 관리인에게 보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돈키호테 입점권은 무산이 확정됩니다. 결국 돈키호테 단체 입점 무산은 일본 돈키호테 본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브로커가 입점을 빙자해 관리단을 상대로 사기치려는 농간에 노란한 사건으로 귀결됩니다. 다음은 핸섬 홀딩스입니다. 당시 5대 관리인 선거에서 전재영이 관리인에 당선되고자 Q1까지 동원하여 이 단체 입점을 적극적으로 선거에 이용하였고 개별 임대차 계약이 약 90% 이상 진행되었지만 관리인이 된 이후 전재영은 Q1으로부터 차용한 공탁금 1억 원에 대한 핸섬 홀딩스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자본금 5천만 원의 회사가 4계층 입점을 성공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단체 입점의 무산을 결정합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코업의 단체 입점 무산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재영 관리인은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 내내 엔터6 단체 입점을 추진합니다. 엔터6의 입점과 관련한 입점 동의서를 해당 층 구분 소유자들에게 진구하였고 엔터6 입점 지원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 6일 지하층 활성화 추진단을 조직하고 지하 2층에 사무실을 오픈합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2019년 1월 9일자 관리인 서신을 통해 엔터6 입점을 보류시키고 대안업체로 주 코업과의 입점 협약서 체결 사실을 공지합니다. 이후
바로 지하층 활성화 추진단이 강석정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주도합니다. 현재 주 코업은 불법 유사 수신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 강석정이 잠적 도피 중에 있어 쇼핑몰 임대차 계약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까지 전재현 관리인은 어떠한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단체 입점 무산이 구분 소유주들에 끼친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돈키호테 단체 입점 실패 후 폭풍은 6, 7층의 장기 폐쇄와 5층의 장기 침체의 원인이 되었고, 해당 층 구분 소유주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결국 관리주체와 구분 소유주 사이에 관리비 분쟁이 발생되고, 지금도 법원에 계류 중인 관리비 소송 사건이 수십 건을 넘고 있습니다. 핸섬 홀딩스의 경우에는 영업 중인 상인 일부가 타층으로 이동하는 등 철수함으로써 해당 구자 구분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핸섬 홀딩스를 언급하는 것은 이 입점 추진이 지난 5대 관리인 선거에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재영은 쇼핑몰 판매시설 9개층 가운데서 4개층을 입점시키는데 최대한 협력한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입점 추진위원장이었던 최인성 씨를 앞장세워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구분 소유주들을 속이며 선거에 이용합니다. 이러한 선거 전략은 상대였던 김기남, 이진우 후보들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두 후보가 선거 중에 완주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회사 코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코업은 경찰 수사로 인해 계약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최종적으로 이 입점권이 무산될 경우 해당 층 구분 소유자들도 돈키호테 입점 관련 층 구분 소유자들 같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특히 임차 상인이 있던 구분 소유주들의 경우 그 상실감은 더 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그동안 관리 주체가 관리인이 추진한 단체 입점이 순수하게 쇼핑몰을 활성화하여 구분 소유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할 목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단체 입점 대부분은, 이 대부분의 단체 입점이 무산된 이유는 관리인의 지위 유지 또는 관리인으로 선출되기 위한, 선임되기 위한 선거에서의 불순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을 지금까지 결과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는 단체 입점의 성공 여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 관리비만 잘 거치면 됩니다. 구분 소유주의 불행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소송을 불사하고 재판부를 속여서라도 관리비를 걷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미 이러한 구조가 우리 굿모닝 시티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향후 단체 입점이 진행될 경우엔 진정성 있는 관리인이 선출돼서 투명한 절차와 정확한 정보 공개가 담보되는
그래서 모든 구문 소유주가 신뢰할 만한 추진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4층 구분 소유주 이창모였습니다.